반갑습니다. 아, 이거 올라가야 되나요? 잘 보이나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제가 원래 정장을 좀 잘 입고 다니는데 젊으신 분들 계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 때 머리숱 좀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머리도 이렇게 이쁘게 까고 왔는데 우리 은총이 엄마가 이렇게 코디해줬어요. 이렇게. 제가 좀 싫어하는 색깔 뚱뚱하게 보여가지고 예. 제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이유는 제가 물을 좀 많이 좋아하는데 바다를 좋아해요. 근데 바다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이유가 가장 낮은 곳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가장 낮고 낮은 자들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도 뭐 뜨겁던지 차갑던지 더럽던지 그 어떤 물이든지 모든 게 물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가장 낮은 곳에 있어서, 그리고 제가 높은 곳을 좀 무서워해가지고요. 잘 보이시죠? 예. 올해 저는 43이고요. 제가 사는 곳은 서울 사람처럼 보이나요? 네, 저는 저기 전라도 군산에서 왔어요. 군산에서 여기까지가 한 300km 조금 안 되던데 잠도 못 자고 지금 저도 근데 참 다행이에요. 제가 좀 사람을 좀 울리는 재주가 있고 좀 자게 하는 재주가 있어서 점심 지나고 했으면 여기 많은 분들이 주무셨을 텐데 그래도 오전이니까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하고 저하고는 오늘 처음 봤지만 이번이 또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이게 정말 마지막일 수가 있어요. 이 하루도 마지막이고 이 시간도 마지막이고 하니까 좀 리액션도 제 직업은 은총이 아빠예요. 은총이 아빠예요. 저는 항상 직업을 얘기할 때는 은총이 아빠라고 하고요. 은총이 아빠로 살면서 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막 처음에 몇 년 전에 간증이 들어왔는데 막 떨려가지고 막 그 여기 앞에 쳐다보지도 못하고, 지금은 조금 이렇게 나아져서 얘기도 하는 뭐 강사로도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뒤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운동 선수처럼 보이나요? 어디 가요? 대한민국 철인분들 많은데 대한민국 철인에서 배 나온 철인은 저하고 은총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흰색 옷을 참 싫어하는데 철인 삼정관계 좀 아시나요? 네, 네. 그 예전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슈퍼맨 돌아왔다 해서 그 송일국 씨가 3등이 데리고 그 보셨어요? 예. 많이들 이제 그렇게 막 제가 막 이렇게 설명을 안 해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셔가지고 다 아시더라고요. 근데 항상 식당도 원조가 맛있듯이 제가 송일국 씨보다는 제가 먼저 해서 대한민국에 제가 좀 원조예요. 우리 아들 데리고 많이들 아실 거예요. 수영은 아니 철인삼인 경기는 수영을 해야 되고 또 수영 끝나면 바로 자전거 사이클 타야 돼요. 사이클 끝나면 마라톤 달리기를 해야 해요. 한 사람이 쉬지 않고 쭉 세 개를 진짜 뭐 하나 하기도 힘든데, 그리고 웬만한 남성분들도 좀 이렇게 도전하기를 좀 꺼려하시는 그런 철인 3종 경기인데, 저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을 데리고 한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좀 모시고 해요. 뭐 아실 거예요. 저기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 수영하는 사진이에요. 저렇게 제가 중요한 말씀드리는데 은총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앉아 계시면 돼요. 저렇게 보트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제 보이시죠? 끈. 저 보트에 끈을 하나 연결해서 제 굵은 허리에 이제 단단히 묶고, 그 다음 사진이요. 저렇게 수영을 해요. 다른 분들은 저렇게 혼자서 수영을 하는데 저는 은총이를 모시고, 그 다음 사진이요. 아실 거예요. 일국열차라고 3등이 똥똥똥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저렇게 저기서도 우리 은총이 가만히 앉아 계세요. 멋있게.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 뒤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게 은총이 이름이 걸려 있는 대회가 있어요. 은총이와 함께하는 철인 3종 경기 대회라고 지금 정확히 2주 전에 상암동에서 제 5회 대회 하고 왔어요. 아유 아직도 여기저기가 지금 아파서. 우리 은총이가 몇 킬로 나갈까요? 우리 은총이가 올해 15살인데 55kg. 제가 은총이가 타고 있는 보트 무게가 20kg. 합의한 쌀 한 가마에 정도를 제가 아유 나 진짜 내가 가끔 하나님 원망해요. 이거 뭐 그냥 많은 그냥 그런 스포츠 중에 하필이면 이렇게 내가 철인 3종 경기를 이렇게 시키셔가지고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 괌대에 초청받아 갔었는데 마라톤 할 때 이제 제가 수영하고 사이클 타는 앞에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뒤로 가요. 그래서 저렇게 은총이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총이가 가만히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로 도전하고 있는 종목이 그러니까 마라톤에도 5km 코스가 있고 10km 코스가 있고 하프, 풀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철인 3종 경기에도 이런 종별 이렇게 좀 코스별로 나눠져 있는데 가장 사람들이 많이 하는 코스가 그 송일국 씨가 3등이 되려고 했던 것이 올림픽 코스예요. 이게 올림픽 정식 종목이어가지고 그렇게 명칭을 해서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수영이 1.5km고 사이클이 40km, 마라톤 10km, 총 51.5km를 3시간 30분 안에 완주를 해야 하는데 전 완주했어요. 은총이 데리고. 막 놀라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여기 혹시 수영하시는 분 계신가요? 자전거 타시는 분은 계신가요? 마라톤은요? 큰일이네. 하나님 믿으면서 건강하게 이렇게 좀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 박태환 씨가 막 올림픽 나가지고 수영하는 그 장소의 그 길이가 50m예요. 한 바퀴 돌면 이제 그 100m인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사는 동네에 이제 뭐 있는 수영장은 25m 풀이라고 해요. 한 바퀴 돌면 50m. 근데 1.5km 돌려면 30바퀴를 돌면 돼요. 30바퀴. 이제 와 하시는구나 이제. 그다음에 자전거 40km가 그 제가 이제 이 지역에 안 사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 전라북도에는 군산, 익산, 전주가 유명하잖아요. 군산에서 전주까지가 40km 정도 돼요. 그리고 마라톤 10km가 여기서 어디 정도가 꽤나 멀어요. 아무튼 그 정도의 거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총 지금까지 우리 은총이 되려고 23번 도전해서 이제 완주했고요. 거기서 2번은 하프 코스를 했어요. 하프 코스를 떠나서 이제 제가 철인삼경기 풀코스 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수영이 몇 킬로일까요? 수영이 4km예요. 25m 풀 80바퀴 돌면 돼요. 그리고 사이클 몇 킬로 타야 될까요? 사이클 180km. 180km가 우리 군산 IC에서 서서울 IC까지 고속도로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정도 돼요. 그리고 마라톤 여러분 잘 아시는 풀코스 42km를 쉬지 않고 총 226km가 조금 넘어요. 정말 이건 미치지 않고서는 이거 혹시 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어떠세요? 남자분들, 형제님들 하지 마세요. 이거는 정말 미쳐야. 저는 딱 2번 해봤어요. 수영 2km, 하프가요. 수영 2km, 사이클 90km, 런 21km. 아주 그냥 죽어버린 줄 알았어요. 진짜 이게 좀 농담인데 진짜 좀 버리고 싶어요. 우리 아들 좀 많이 내려보라고 좀 버리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정말 많은데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제가 우리 좀 은총이 얼굴을 좀 이렇게 키워주시겠어요? 은총이 얼굴 보이세요? 얼굴 보니 이렇게 키워줄 수 있나요? 못 키워주는가 봐요. 얼굴 자세히 보세요. 저렇게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웃고 계세요. 좋은가 봐요.
아빠는 정말 힘들어서 진짜 정말 미치겠는데, 제가 뛰는 이유예요. 2006년도에 제가 1500km 대장정 갔다가 와서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이놈의 대장정은 다시는 안 한다고 결심을 하고, 2007년도에 이제 봄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군산에 이제 공원, 가까운 공원에 가서, 은총이가 그때는 못 걸을 때였었는데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이제 나갔는데 아이들은 다 좋아해요. 아무튼 막 좋아하는데 우연히 이렇게 뛰어봤어요. 유모차를 빌면서. 근데 막 깔깔깔깔깔 거리면서 웃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해서 그 웃음 지켜주려고요. 계속해서 웃게 해주려고 지금까지 이러고 뛰고 있네요. 마라톤은 모르겠어요. 한 3, 40번까지 세워봤는데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50번 이상은 한 것 같고요. 그래서 2010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0년 10월 16일 날 철인 경기를 시작하면서 지금 한 7년 정도 됐는데, 철인 경기, 마라톤 경기 포함해가지고 한 70번, 80번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쉬지 않고 달려온 것 같고요. 앞으로도 올해만 12번 했어요. 올해만. 그래서 정말 한겨울은 쉬고 한여름 또 쉬고 해서 봄, 가을에 해서 지금 2주 전에 은총이 대회까지 12번째 대회 하고 나서 지금 여기 왔는데, 혹시라도 뭐 관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공짜로 알려드리고, 제가 원래 몸무게가 되게 많이 나갔어요. 100kg 훨씬 넘었었는데 이 운동하면서 이제 살을 좀 많이 뺐어요. 뭐 다이어트 관심 있거나 그러신 분들 얼마든지 오세요. 제가 그냥 아주 그냥 또 먹기도 잘 먹으니까. 제가 이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영상은 은총이가 좀 아팠을 때의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 다 결혼 안 하셨죠? 저는 좀 엄마들한테 인기가 좀 많아요. 엄마들한테 좀 이렇게 공감대가 좀 좋아서. 근데 좀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마음으로 좀 이 마음으로 좀 이렇게 보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여라도 이런 좀 슬픈 이런 영상을 보기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은 나가세요. 농담이고요. 그 두 번째 영상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한번 샤워해서 기분 좋아요? 지금 뭐 거의 식물인간처럼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을 수도 있다. 아빠 손 잡아줘, 아빠. 정말 잡아줘, 진짜 정말 잡아. 아유,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할 방법이 없다고, 그냥 포기하라고. 미안하다고 딱 말하는데 참 그때가 안 가. 하지 마니까 다 힘들어가지고 지금. 저희는 사랑받기 위해 이곳을 전하기에 저께서 택하시고 따르시는 선물 또 하나의 은혜를 베푸시네. 은총이 내일 수술해요. 은총이가 아픈 거 잘 참을 수 있게 해주시고
수술하고 온 모습에 만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처음부터 많이 달라지진 않겠지만 은총이가 자신감이 생기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고 수술방에 들어가서도 두렵지 않게 해주세요. 은총이 손을 꼭 잡아주세요. 오늘 밤 은총이가 이쁜 꿈 꾸고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영상 꺼주시겠어요? 제 뒤에 영상 좀 남아 있는데 제 옛날 모습이 있어서 우리 은총이가 좀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아프고 있고요. 근데 그 1년에 시한부 선고를 받았었는데 올해 15살이었어요. 됐어요. 이었던 게 아니라 의사는 포기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셔가지고 지금껏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은행 직원이었어요. 군대 다녀와서 되게 운 좋게 은행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대출 돈 잘 빌려줬어요. 제가 아주 그냥 출납 같은 것도 많이 해서 돈도 그냥 작살나게 잘 쳤어요. 그냥 치무쳐가지고 그냥 타타타타타타. 그 은행원들 돈 잘 세잖아요. 그리고 이 계산기도 그냥 그 여직원들이 막 세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전 두 손가락으로 좀 이렇게 잘게 했었어요. 막 타타타타. 그 월말이면은 막 그 공과금 막 저희 하잖아요. 그런 것들 하고 막 돈도 잘 빌려줬지만 채권 관리까지 좀 오래 있어가지고 받아내는 것도 굉장히 잘했어요. 돈도 그냥 항상 전화해서 그냥 돈 갚으라고. 혹시 떼인 돈 있나요? 돈은 빌려주지 마세요. 빌리지도 말고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옛날 은행 직원의 말이. 우리 은총이가 2003년 10월 3일 날 태어났는데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5일제 근무를 안 했어요. 학생들은 토요일 날까지 이제 학교를 다녔었고요. 이제 웬만한 데는 이제 다 이제. 근데 저는 은행 직원이어서 그때는 이제 5일제 근무를 이제 시행하자 말자 막 이런 말들이 많았었고 이제 그 10월쯤에는 이제 그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그 격주로 매주가 아니라 격주로 이렇게 쉬자라고 했는데 은행 직원에서 이제 쉬는 날. 그래서 10월 2일 날 이제 은행 마감 업무를 딱 하고 나서 집으로 가서 이제 은총이 엄마하고 이제 맛있는 저녁 먹고 제가 이제 영화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 옛날 지금은 없어요. 옛날에는 이제 그 아파트 단지 옆에 보면은 그 슈퍼 옆에 이제 비디오 테이프 빌려주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비디오 테이프도 이제 야한 거 이제 딱 이제 한 2개 정도 빌려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영화를 보고 있는데 한 12시가 넘었을 거예요. 은총이 엄마가 갑자기 이제 화장실 다녀오더니 저한테 뭔가를 보여주는데 은총이 엄마도 처음 봤고 저도 처음 봐서 몰랐어요. 이제 양수가 터졌더라고요. 근데 원래 예정일이 한 3주 정도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다음 날 멀리는 못 가더라도 가까운 곳에 이제 여행 겸 바람도 쐴 겸 이제 다녀오자라고 했었는데 양수가 터져서 이제 무서워가지고 이제 산부인과에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더니 진통이 오지 않으면 괜찮으니까 아침에 와도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거의 이제 뜬 눈으로 이제 밤을 지새우고 아침 이른 새벽에 이제 산부인과로 이제 갔어요. 산부인과로 가서 이제 뭐 입원 준비하고 아이 낳을 준비 다 했죠. 근데 첫 아이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은총이 엄마는 좀 진통을 좀 짧게 했어요. 그래서 은총이가 10시 조금 넘어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저기 밖에서 이제 막 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여기 계신 남자분들도 다 우실 거예요. 저도 울었어요.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나던지요. 이게 좀 근데 이제 은총이 엄마는 막 진통을 하면서 들어와서 이제 손을 좀 잡아달라고 하는데 못 잡아줬어요. 막 눈물만 나면 좀 괜찮은데 막 콧물까지 나가지고 그 모습을 이상하게 보여주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못 데려가고 지금도 뭐라 그래요.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밖에서 막 이제 서성이고 있는데 은총이 엄마가 정말 돌아가실 것처럼 정말 큰 소리로 막 죽겠다라고 하니까 조금 있으니까 이제 아이 울음소리가 응애 나오더라고요. 우리 은총이가 드디어
태어났어요. 그 여기 계신 엄마 아빠 생일 2개인 거 다 아세요? 저도 생일이 2개예요. 제가 태어난 날, 우리 은총이가 태어난 날, 저도 아빠로 함께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뭐 SNS 같은 데다가 우리 은총이 생일을 딱 올려놓는데, 여튼 밖에서 막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간호 선생님께서 아빠 들어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아빠가 돼서 정말 뛰다시피 은총이 엄마가 불렀을 땐 그렇게 안 들어가던 제가 딱 들어와서 그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은총이 얼굴이 가서 딱 봤어요. 근데 이상해요. 근데 정말 이상해요. 제 눈으로 봐도 이상해요. 그래서 옆에 이제 간호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선생님 원래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면 이런 모습인가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런 말씀을 안 하세요. 이게 뭐랄까 제가 표현하기로는 꼭 그 이런 그냥 잔 이런 작은 잔도 아니고 커다란 바가지 있잖아요. 바가지에 그냥 진한 적포도주 있잖아요. 그걸 한 바가지 해서 우리 아들한테 그냥 탁 뿌려놓은 듯한 우리 은총이는 머리끝부터 발까지 저 검붉은 반접이 다 뒤덮여 있어요. 이 오른손만 빼고요. 그래서 정말 이상해가지고 여쭤봤더니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그래서 옆에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서 있었더니 이제 의사가 부르더라고요. 일로 와보라고. 그래서 갔더니 아이가 좀 이상한 것 같으니까 빨리 가까운 병원으로 한번 옮겨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때는 뭐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온 우리 아들을 딱 안고 소아과로 갔어요. 소아과로 갔는데 그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정말 심각하게 정말 세상에서 그런 심각한 얼굴은 저 처음 봤어요. 그럼 여기저기 살펴보시더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빨리 큰 대학병으로 옮기려고. 왜요? 그랬더니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대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을 됐는지 아니면 이 자궁 밖으로 나오면서 뭐에 눌려서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기 온몸의 혈관이 다 터진 것 같대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와, 그 얘기 듣고서 불행히도 우리 군산 너무나 작은 소도시여서 큰 대학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익산 전주에 있는데 군산 익산이 가깝거든요. 그래서 원광대학교 병원으로 우리 은총이를 데리고 이제 제 차를 타고 날아갔어요. 운전하고 간 게 아니라 정말 날아갔어요. 날아가서 이제 그쪽 이제 그 소아과 쪽이 아닌 이제 막 신생아라고 이제 산부인과 쪽에 이제 입원시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오시더니 그냥 딱 보자마자 이제 입원시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은총이를 입원시키고 나서 전 이제 또 누가 걱정이에요? 우리 은총이 엄마 걱정이잖아요. 산부인과 이제 군산 산부인과를 다시 갔죠. 이제 은총이만 찾았대요. 뭐 당연한 일일 거 아니에요. 내 아이 정말 10달 항상 하루하루 손꼽으면서 언제 만날까 기다리고 하루 빨리 만나자 했는데 낳자마자 그냥 없어져 버렸으니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이제 분만하고 나서 이제 막 간호 선생님하고 정신이 너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간호 선생님은 은총이 엄마한테 이제 안 보여주려고 했나 봐요. 이제 싸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은총이 엄마가 선생님 그 아이 손가락 발가락은 다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있습니다라고 이제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했더니 이렇게 살짝 보여주고 바로 틀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못 본 거나 마찬가지죠. 제가 가서 저는 이제 거짓말을 했어요. 이제 은총이 건강에 태어났는데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은 이런 종합검진 받는 게 유행이라더라. 그래서 지금 은총이 원대에 이것저것 검사 받으려고 갔으니까 당신 몸이나 잘 챙기라고.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산후조리 원도 들어가고 막 잘 쉬어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잘 자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은총이 엄마는 그걸 못했어요. 아픈 아이 낳았다는 죄로. 여자로서 정말 여자가 아닌 정말 엄마가 돼 있었어요. 정말 강한 엄마가. 그래서 이틀째 되던 날 그날 첫날이 이제 3일날은 산부인과에 자고 자연분만 했거든요. 이틀째 되던 날 4일날 퇴원하자고 하더라고요.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4일날 퇴원해가지고 집으로 가서 하루 종일 자고 3일째 되던 날 은총이 보고 싶다라고 이제 가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아들 보겠다는 그 엄마 아마도 예수님이 와도 못 말릴 거예요. 그래서 은총이 엄마를 이제 옆에 태우고 이제 운전을 하고 원대로 가면서 이 말밖에 안 했어요.
다른데 다 이상 없고 건강한데 좀 얼굴 같은데 이런데 좀 무슨 검붉은 반점 무슨 뭐 점이라더라. 근데 이거 의사 선생님 그러는데 이게 커가면서 이게 없어진다더라. 그러니까 당신 걱정하지 말고 당신만 생각하고 잘 쉬고 잘 먹고 그렇게 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계속 일만 하고 갔어요. 근데 이 말을 계속했어요. 엄마는 다른가 봐요. 그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산부인과 아기 보려면 이제 큰 유리창이 있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항상 그 분홍색 커튼이 있어요. 은총이 엄마가 은총이를 처음 본 그 한 장 유리창 너머로. 근데 우리 은총이 엄마는 믿음도 되게 좋고 성격이 저하고는 정반대로 되게 좋아요. 그렇게 환하게 웃을 수 없어요. 그렇게 환히 웃으면서 다른 얘기는 안 해요. 우리 은총이 이쁘다고, 우리 은총이 예쁘다고, 우리 은총이 정말 예쁘다고 계속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은총이 보고서. 그래서였을까요? 막 진한 적포도주 색깔이었었는데 그 엄마의 목소리를 들어서였을까요? 10달 동안 들었던 그 연한 그 저기 뭐야 그 복숭아 색깔이 있잖아요. 연분홍 색깔 얼굴이 그날 변해버렸어요. 근데 은총이 엄마는 은총이를 처음 봤으니까 모르죠. 저만 아는. 그러고 있으면서 이제 그쪽 선생님한테 이제 이 젖을 모유수유를 하고 싶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한켠에 마련돼 이제 그 장소로 가서 이 모유수유를 하는데 그냥 참 아름답다고 제가 표현을 해요. 은총이 엄마가 은총이를 첫 모유수유를 하는데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 속에서 이제 희망까지 같이 보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또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서 6일째 되던 날 이제 병원에 가서 은총이를 이제 퇴원 시켜서 이제 데리고 오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갔어요 병원에.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못 데려가게 하는 거예요.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아니다. 그냥 괜찮은 것 같으니까 저희 데려가겠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은총이를 데리고 이제 나오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엄마 아빠 정말 미안한데 그 아이 오래 못 살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아이 짧으면 6개월 정도 살 거고요. 길면은 아니 길어야 1년 이상을 못 살 겁니다 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라도에 살잖아요. 제가 좀 욕을 좀 살벌스럽게 좀 잘해요 제가. 대놓고 욕은 못했고요. 퇴원시켜 오면서 이제 운전하고 오면서 이제 엉터리 돌팔이 너 1년 있다 보자 이제 막 이제 욕을 하고 와서 이제 저희는 저희들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도 이제 은총이 엄마하고 저하고의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요. 행복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냥 다른 가정처럼 행복하게 하루하루 이제 살아갔는데 이제 불행의 그림자가 이제 저는 몰랐어요. 이제 정확히 109일째 되던 날 은행에서 이제 마감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은총이 엄마한테 이제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막 울면서 왜 그래 그랬더니 은총이가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무섭다고 빨리 집으로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감도 하는 동안 하고 이제 집으로 갔어요. 갔더니 은총이는 울지도 않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뒤에서 보여드릴 건데 왼손을 까딱까딱 왼발을 까딱까딱 경기 아세요? 어린아이들이 하는 막 감기 걸려서 열이 막 39도 막 높으면 열성 경기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막 순간적으로 막 경기를 하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경기인 건지. 전신 발작도 있는데 부분 발작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우뇌가 있고 좌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뇌가 사람 정확히 절반 나눠가지고 이 우뇌가 오른쪽 뇌가 이 좌측을 지배를 한대요. 그래서 이 지금 막 움직이는 것은 이쪽 우뇌가 막 지시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쪽 오른쪽은 이쪽 좌측 뇌가. 우리 은총이는 오른쪽 뇌가 아픈 병에 걸려서 이쪽 좌측을 전부 다 경기를 하는 병에 걸렸어요. 스터즈에버 증후군이라는 희귀난치병에 걸린 거예요.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고 나서 이제 그 경기해야 되는 은총이를 데리고 다시 원대로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지긋지긋한 병원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병원 생활이 하루하루 쌓여갈수록 이제 의사들이 우리 은총이 병명을 찾아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스터지에버 증후군, 뭐 뇌혈관 기형으로 건물근 반점이 나타나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아주 쉽게 설명드려 가지고 이 오른쪽 뇌가 돌처럼 굳어가는 희귀난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하면은 그 석회화 모양, 암 같은 것도 어느 뭐 장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조그맣게 좀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점점 커지면서 막 다른 장기에도 막 이렇게 전이가 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총이 뇌에 석회화된다라고 하거든요. 돌처럼 이렇게 콕 찍어서 이게 기찻길 모양으로 계속해서 번진대요. 그러면서 뇌의 모든 것을 파괴시키면서 망가뜨리는. 그러면서 이제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심했던 것이 이제 경기였던 거죠. 이제. 그러니까 오른쪽 뇌가 있고 왼쪽 뇌가 있으면은 서로 교감하는 막 실필주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 있는데 서로 우리 정상적인 아프지 않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220볼트의 이제 그 전류가 이제 교류가 막 이제 돼요. 여기서. 근데 경기를 하는 사람들은 250도 220에서 갑자기 막 10,000볼트, 10만 볼트가 막 빠바박 하니까 막 이게 막 전신 발작을 하는 거래요. 은총이가 그랬어요. 이쪽에서 막 계속 망가뜨리니까 여기서 왼쪽을 계속해서 눈썹도 움직이고요. 이 이경규 씨가 옛날에 이렇게 막 띠용 하는 눈 아세요? 여기서 막 그 눈동자가 이렇게 움직여요. 눈동자는 하나만 이렇게 못 움직이니까 계속해서 콧구멍 이렇게 막 입술도 움직이고 혀도 막 움직여요. 왼손 왼발. 나중에 그 에어리언인가 그 SF 영화 보면은 그 외계인이 막 그 여자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자랐다가 나중에 막 세상 밖으로 나와서 지구 막 정복하려고 막 나올 때 막 여자 뱃속에서 막 꿈틀꿈틀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쪽 장기들까지도 막 정말 이렇게 막 쿵쿵쿵 계속해서 정말 그럴 정도로 정말 많이 아팠었어요. 그러면서 숨을 쉬지 않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2, 3분만 숨을 쉬지 않더라도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는 그래도 아주 어렵게 은행을 왔다 갔다 했었었는데 은총이가 이제 숨을 쉬지 않으면서 누군가는 이제 계속해서 지켜봐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다른 가족도 있긴 있지만 아무리 뭐 저희 엄마라도 장모님이라도 그 본인들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은총이 엄마가 저하고 사랑하면서 그 은총이를 낳았기 때문에 부모로서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않고 은총이 엄마하고 저하고 이제 정말 막교대식으로 뭐 12시간씩 뭐 6시간, 8시간씩 막 교대 근무하듯이 이렇게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가정 경제는 뭐 말도 없이 이제 기울어 갔던 거죠. 예, 계속해서. 그러면서 이제 은총이는 계속해서 더 나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더 계속해서. 그러면서 이제 은총이한테도 이제 정말 기적 같은 하루하루 지나면서 첫 번째 이제 돌이 찾아와요. 첫 번째 돌이. 이제 그 어떤 돌보다도 이제 멋지게 생일 잔치를 해주려고 준비 다 해놨어요. 막 의미부여하면서 막 주변에 막 친지를 막 아는 사람들 다 모셔가지고 정말 좋은 이렇게 생일 잔치를 해주려고 준비를 다 해놨었는데 못했어요. 그 돌되기 한 3일 전인가 경기를 해대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까지 했던 경기 영상 중에 가장 심하게 하더라고요. 가장 심하게 정말 눈도 안 뜨고요. 계속 경기하고 경기하고 투여하면 다시 자요. 또 깨어나면 또 바로 경기하고 뭐 안 그래도 저 닮아서 머리가 큰데 뭐 이쪽에 그 이 사람 이 뇌 속에 뇌수라는 게 있는데 물주머니 있는 거 아세요? 이렇게 차가지고 이렇게 막 부었었어요. 그래서 그 생일날 초하나도 정말 켜지 못하고 그 케이크는 한 3-4개 정도 가까운 친지들 다 가져왔었었는데 못하고 정말 그 침대 그 위에서 정말 살려고 정말 간단한 이렇게 숨만 쉬고 있는 은총이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 됐고 슬퍼 보이고 또 아빠로서 아프게 낳아줘서 미안해서 그 원대 그 3층 소아과가 3층이었거든요. 소아과 큰 문을 열고 나가면은 그 이쪽에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이렇게 있었어요. 그 가운데 이제 통로가 지나면은 그 노천 휴게소가 있었어요. 뭐 자판기도 있고 뭐 아빠들은 뭐 담배 한 대 태우면서 얘기도 하고 엄마들은 뭐 거기 앉아가지고 뭐 수다도 떨고 그 휴게소 가서 그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대성통곡을 불렀네요.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면서 막 살려주세요 하나님 막. 근데 막 울고 있는데 그 여자 화장실에서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거 좀 더럽게 못 참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막 울면서도 이제 그 창문가를 이렇게 귀를 이렇게 기울여봤더니 다른 아기의 엄마가 아니라 은총이 엄마가 이렇게 울고 있더라고요. 저보다 이제 더 크게 이제 하나님 찾으면서. 그래서 이날을 계기로 이제 저희 은총이 엄마하고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다시 울지 말자, 울지 말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은총이 얼굴은 제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울고 있고 인상 쓰고 있으면 우리 은총이 얼굴도 그렇게만 될 것 같아서. 그리고 특히 우리 은총이 엄마한테 이제 그렇게 했어요. 당신 나보다 더 많이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울어라. 단 대신에 앞으로 더 나빠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니까 정말 울고 싶으면은 교회 가서 울자겠어요. 죄송합니다. 아유, 제가 한 2주 정도 쉬었더니 눈물이 나요. 교회 가서 저희가 다니는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이제 울고 오자. 대신에 은총이 앞에서는 웃자. 계속해서 웃자. 억지로라도 웃자 해서 모르겠어요. 아까 아빠는 힘들지 말더니 잘 웃잖아요. 저렇게 지금은. 그래서 좀 위험했던 그 하루가 2004년 10월 3일은 그렇게 지나갔고요. 근데 은총이는 계속해서 나빠져갔어요. 계속해서. 그 사람이 경기를 하면 경기약을 투여하잖아요. 그리고 경기하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이렇게 경기약을 먹어요.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자는 약이에요. 경기약을 먹으면 자요, 그냥.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경기하면서 이제 주사를 참 많이 맞아서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경기약이 면역이 돼 버려요, 우리 아들이. 그래서 경기를 해대면은 경기약을 투여하면 자고 깨어나면 좀 괜찮아져야 되는데 잠을 안 자요, 이 녀석이. 그래서 나중에는 의사 선생님께서 그 수술 때 마취제, 전신 마취제 사용하잖아요. 그걸 소량 처방해 주셔가지고 경기하면은 마취제 놓고 경기하면 마취제 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영상 속에서 의사 선생님께 그랬잖아요. 어느 날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갔어요. 그랬더니 아빠 엄마 미안해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이제 더 이상은 은총이한테 해줄 게 없대요. 현대의학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 희귀난치병은 현대의학은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희귀난치병이 7,000가지가 넘는데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저희들은 이렇게 건강하게 저희 부모님이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원인도 몰라서 그래서 치료 방법을 모른대요. 정말 이 뇌를 어떻게 해요? 떼어서 막 다른 것처럼 막 이거 영화 속에서 무슨 뭐 페이스오프인가요? 막 아직까지는 먼 얘기잖아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정말 말썽 피우는 망가져가는 이 오른쪽 뇌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제거하는 수술. 선택권이 없잖아요, 저희들한테는. 그래서 알겠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 선생님께서 써주시는 소견서 한 장 달랑 들고 우리 아들 업고서 서울에 있는 군산 촌놈이 서울에 있는 상계백병원에 올라가서 아까 인터뷰하셨던 우리 엄마하고 이름이 똑같으세요. 황용순 교수님한테 수술을 받게 돼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소아과 이제 강은철 교수님이라고 이제 면담을 했는데 그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 좀 속된 말로 좀 싸가지가 좀 많이 없으시잖아요. 막 그냥 막 안 좋은 이렇게 막 자기 나중에 막 저기 할 거. 한 번은 제가 진짜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병원에 갔었었는데 군산에서 막 서울까지 한 3-4시간 걸려서 운전하고 가면 막 접수부터 대기 시간까지 막 1-2시간이 기본이거든요. 하루 포기하고 이렇게 우리 아들 데려가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정말 5손가락 안에 드신 분이래요. 그 소아신경계 쪽으로는. 딱 들어가자마자 엄마 아빠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튼 좀 저희는 많이 몰라서요. 아무튼 그 뭐 실력 좋으시다고 해서 그 여러 가지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좀 왔습니다 했더니 이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냥 지켜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저 여기 군산에서 왔는데요. 멀리 군산에서 왔어요. 그랬더니 부산에서도 오세요. 그러면서 이제 대뜸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냥 재수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냥 문 팍 차고 다시는 안 가요 그 병원. 근데 얼마 전에 상을 준다 해가지고 그쪽 재단에서 상 준다 해가지고 상은 받으러 갔었습니다. 은총이 잘 키웠다 해가지고 좀 큰 상. 아무튼 해서 근데 저기 아까 그 상계백변의 그 의사 선생님은 가자마자 은총이를 딱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막 뭐라고 하세요. 기분 좀 좀 꾸지람이 있죠. 아 왜 이제 왔냐고. 좀 진작에 빨리 왔으면은 은총이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저한테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속으로 뭐 이런 사람이다 했대 이제 막 그러는데 막 저나 은총이 엄마는 항상 그게 걱정이었어요. 저는 좀 되게 가난하게 태어나서 좀 가난하게 태어난 게 자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군대 다녀와서 은행하면서 이제 좀 잘 살려고 이제 했는데 은총이를 낳으면서 이제 그 모든 돈이 사라져 버리고 집도 없어지고 아무튼 막 그랬어요. 그래서 돈이 이제 너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정말 막바지였는데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고. 그래서 선생님 이 뇌 수술이 되게 비싸다고 들었는데 이게 얼마나 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돈 걱정하지 말라고. 아빠 내가 은총이 수술 시켜줄 테니까 수술 끝나면은 밤에 데리고 도망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선생님 저한테 직접 진짜 그러셨어요. 근데 안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습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요. 근데 정말 도망가라고 해서 정말 그 말이 모르겠어요. 저는 은총이 엄마가 저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준 의사라고요. 대한민국 정말 내노라는 병원들 의사들 진짜 많이 만났는데 정말 돌고 돌고 돌아서 찾아간 그곳에 그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저 교수님께서 아까 수술을 하셨었는데 항상 은총이 엄마랑 저랑 이제 밖에서 기도하고 있으면은 아니 뭐 울고 있거나 밥도 안 먹고 있으면은 가서 밥 먹고 오라고 하고 은총이 엄마 기도하고 있어 기도하고 내가 잘하고 돌게. 그 대수술이 얼마나 해야 대수술인 거예요? 몇 시간 동안 해야? 얘기를 좀 해봐요. 우리 은총이는 아침 7시에 시작을 했어요. 신생아들은 아침 일찍 해요. 왜냐면은 막 이 젖을 찾거든요. 분유를 막 찾아요. 안 그러면 애들은 막 울잖아요. 그래서 첫 타임으로 이제 넣어주는데 아침 7시에 시작한 수술이 밤 12시 30분에 끝났어요. 총 17시간 30분 정도 걸렸어요. 완전 이쪽 돌처럼 굳어버린 그런 병변을 다 칼로 도려내고 전이가 왼쪽 뇌로 전이가 될까봐 이쪽 가운데 막 실핏줄 같은 것도 막 다 잘라내는 막 그런 아무튼 대수술이었던 거죠. 그 수술을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잘 됐어요. 정말 잘 돼서 우리 은총이는 하루에 경기약을 42봉지 먹었었어요. 한 끼니 14봉지가 맞죠? 30에 42봉지. 그 원대 중환자실이 그냥 저희 집이었었어요. 제가 빵장이었었어요. 항상 저희는 그냥 그 침대 빼다나 저기 해가지고 그러고 있어. 근데 뭐 검사나 수술하러 가는 이외에는 이제 거의 병원도 가지 않고요. 우리 은총이가 지금까지 15살인데 지금까지 17번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술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희귀나치병은 고칠 수가 없는 병이고 거기에 대한 합병증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기도해 주실 거죠. 우리 은총이는 그냥 좀 이렇게 사람들 안에 이렇게 딱 나오면 저렇게 생겨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별로 좋지 않은 시선들 좀 많이 받아요. 하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이렇게 정말 씩씩하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저기 환히 잘 웃으면서 비록 저희들은 가진 건 없지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도 우리 은총이를 낳고 키우면서 알게 돼서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고요. 수술은 이제 잘 돼가지고 경기 안 하고 이제 병원 안 가는데 다 없어졌어요 다. 제가 은행 직원이었었잖아요. 제가 올해 43인데
지금까지 제가 은행 퇴사하지 않고 지금까지 병원 은행 다니고 있으면 아마도 뭐 과장급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요? 뭐 잘 나갔으면 뭐 지점장으로 나가서 연봉도 꽤나 많이 받을 거예요. 에헴 하고 있으면서 막 배는 이만큼 나와가지고 이제. 근데 그 직장이 없어져 버렸고요. 주로 은행 퇴사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그때 막 카드 막 나중에 돌려막기 하면서 나중에 막지 못하고 제가 이제 막 돈 갚으라고 전화했었었는데 그런 전화를 참 많이 받게 되는 신용불량자가 돼버렸고 집도 있었어요. 뭐 서울 집값하고는 뭐 엄청난 차이가 많지만 제가 대출 담당해서 대출 좀 꼈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집이 없어져 버렸고 제가 좀 차를 좋아해요. 남자분들 뭐 차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때 뭐 총각 때부터 이제 좀 큰 차를 좀 타고 다녔었는데 그 차도 없어져 버렸고 뭐 아주 적은 돈이었지만 그래도 통장에 돈도 이제 조금씩 저축해가면서 그 기쁨 최고잖아요. 통장에 돈 쌓일 때. 근데 그 돈도 모조리 없어져 버렸지.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사람 대 사람 관계. 저 뭐 이성 친구든 동성 친구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제가 돈이 좀 잘 썼거든요. 뭐 알바 같은 거 해가지고 주머니에 돈 있으면 막 잘 사줬어요 막. 그리고 키가 한 180 정도 되지. 그때는 지금보다 이렇게 숱이 좀 참 많았었어요. 이렇게 항상 머리를 이렇게 좀 세우고 다니고 해가지고. 그 참고로 우리 집사람이 지금 그 페북 통해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은총이 엄마가 저 따라다녔어요. 이따 물어보세요. 참말이라니까요. 제가 좀 나쁜 남자였습니다. 좀 제가 좀 싸가지도 없었고요. 좀 아무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세상 친구들이 정말 좀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김병희 효자 없다고 우리 은총이가 오랫동안 많이 아프니까 친구들도 없더라고요. 제가 괜히 뭐 전화라도 하잖아요. 그럼 뭐 괜히 돈이라도 빌릴 것처럼 이렇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살아가거든요. 전 누구한테 돈을 빌린 적이 지금까지도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근데 그래서 이게 점점점 서로 좀 멀리 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은총이 덕분에 정말 많은 사람들하고 지금 친구로 지내고 있는데 예전에 친구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세상 친구들 막 직장 동료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나빠지기 시작을 해요. 뭐 지금은 흔해요. 뭐 공황장애든 뭐 우울증이든 뭐 그런 병들이 흔한데 그때는 이제 그런 말도 별로 없었고 근데 그걸 이제 속으로 끙끙끙 이제 앓기 시작을 하면서 도망가서 하려고 했어요. 저 혼자요. 그래서 필리핀 쪽에 이제 다 알아보고 원래는 제가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돼볼까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은총이 엄마한테는 이제 학교 알아보고 뭐 직장 같은 것도 좀 알아보면서 영어 배워서 우리 미국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미국은 의학이 이제 우리보다 훨씬 더 좋고 복지나 이런 거 좋으니까 한번 그렇게 한번 들어가 보자라고 해서 알아봤는데 이 속마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혼자서 그러면서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죽으려고 굉장히 좀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생명보험 좀 많이 들어놨었고요. 지금은 없어요. 생명보험이. 그때는 좀 많이 들어놓고 그 차 타는 거 좋아해가지고 차 사고를 유장해가지고 이제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어쩌면 정말 죽음보다도 하지 말아야 될 우리 은총이 굉장히 미워했었어요. 은총이 너 때문에 직장 없어졌다고 내가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든 따뜻한 온풍이 나오는 온풍기 앞에서 배 이렇게 나와서 가만히 앉아서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너 때문에 이렇게 노가대 뛰고 있다 그러고 길바닥에서 노점 동대문에서 옷대다가 노점도 많이 했었거든요. 새벽에 우유 배달 뭐 신문 배달도 뭐 기본이었었고요. 그리고 뭐 한 2년 전까지 저는 계속 친구들이 좀 못 배운 친구들이 많아서 막노동을 많이 해요. 지금도 그 친구들 따라다니면서 이제 많이 했었는데 너 때문에 세상 친구들 다 없어졌더라고. 집도 없어지고 차도 없어지고 돈도 없어지고 그래서 은총이를 미워하기 시작을 해요. 세상에나 정말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하루 살아가게 돼요. 하루 재미없게
낙도 없이 재미도 없이. 어느 날 집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거실에. 근데 그때 은총이가 이제 거실에서 혼자 막 놀았던 거죠. 은총이는 그때 당시엔 걷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쪽 왼쪽은 지금도 못 써요. 잘 걷긴 걷는데 왼쪽 팔은 아직도 못 쓰고 하면서 오른쪽 손하고 이 오른쪽 다니면서 직직 이렇게 끈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막 다니면서 이상하게 그날따라 아빠. 뭐 참고로 우리 은총이가 저 무지하게 싫어해요. 저 TV에 좀 많이 나왔어요. 뭐 2580도 나오고 인간극장이며 뭐 세바씨, 뭐 임표영이 하는 뭐 땡큐부터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얼마 전에 또 그 시현의 가수신 시현 형이 그 일대백에 나왔었는데 거기 백인 중에 한 명이었어요. 2단계에서 떨어져서 세상이 창피해가지고 제 영어 그 저기 최목사 아니 전도사님께서 패스파인더에 대해서 무슨 말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아무튼 했는데 막 그 저 TV나 저런 데 나오면 우리 막 이렇게 포장을 해준다라고 하죠. 편집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뭐 세상 사람도 은총이는 좋겠다라고 저렇게 좋은 아빠를 둬서 좋겠다라고 하는데 좀 무지 나빠요. 제가 어렸을 때 아파 보셨죠? 네. 뭐 조카들 아프면은 막 그 엄마 아빠들 굉장히 잘해주잖아요. 막 다 사주고 먹을 거 사주고 뭐 우리 은총이는 어떻겠어요? 제가 우리 집안 가장 맞이거든요. 우리 은총이 엄마도 그쪽 집안이 가장 맞이에요. 그래서 많이 만나서 결혼 너무 일찍 해서 첫 손주가 이제 태어난 거죠. 조카가 태어난 거죠. 근데 아파요. 한나라의 왕도 그렇게는 안 살 겁니다. 그렇게 막 살아가니까 이 녀석이 나중에 정말 오늘 이 단어가 참 많이 나오니 싸가지가요. 너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한 명 있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악인을 맡고 있어서 우리 아들이 저를 너무나 싫어해요. 막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우리 은총이가 아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거실 막 돌아다니면 갑자기 제게 이렇게 오더니 제 손을 덥석 잡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앉아 있는 제 손을 덥석. 그래서 막 숨어서 좀 깜짝 놀라긴 했죠. 그러면서 아빠. 아휴, 은총이의 그 부름이 저한테 막 그 순간 커다랗게 울려버린 거 있죠.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아빠, 정신 좀 차리라고. 그만 일어나라고. 자기하고 은총이 엄마는 아빠만 바라보고 아빠가 다시 일어나기만을 바라고 있는데 아빠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그 길로 가서 교회 가서 엄청나게 울었어요.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꿈을 꾸기 시작을 해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뭐 꿈꾸던 거 참 많아요. 근데 제가 꾸던 꿈은 모조리 내려놓고 은총이만을 위해서 꿈을 꾸기 시작을 해요. 우리 은총이 저렇게 생겨서 은총이 데리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막 다 쳐다보세요.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막 뭐라고 하세요. 애를 어떻게 받길래 이렇게 다 홀라당 다 태웠냐고 화상 입은 줄 아세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아주머니들 우리 은총이 보면은 진심인데 정말 듣기 싫어요. 정말 듣기 싫어요. 한 번에 이제 서울에 이제 누가 밥 사준다 해가지고 좋은 식당에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꽤나 고층에 있었어요. 1층에서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그 아줌마도 같이 타셨어요. 그 아줌마도. 근데 그 아줌마도 똑같이 이제 그쪽 식당에 가던 1층에 딱 타가지고 저 서 있고 은총이 서 있고 은총이만 서 있는데 딱 이 엘리베이터 들어오자마자 은총이 형을 딱 보는 거예요. 그 순간 이제 저하고 은총이 형만 이제 안 보이는 거죠. 엘리베이터는 1층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뭐 63층이었으면 63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올림픽에 이런 종목 하나 협찬은 무슨 종목 하나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면은 이 대한민국 효자 종목 될 것 같아요. 아줌마들 겸. 이건 진짜 듣기 싫어요, 진짜. 그리고 우리 애기 엄마들 있잖아요. 저도 이해해요. 뭐 소아과나 무슨 노래방 같은 데 가면은 우리 은총이 이렇게 빈자리가 있으면 가서 앉아요. 옆에 있던 애기 엄마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쓱 도망가요.
도망간다고 제가 표현을 해요. 우리 은총이가 가지고 있는 병은 절대 옮기는 병이 아니에요. 네, 저 이해했네요.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무서워하는 우리 아이들. 가장 심했던 아이가 우리 은총이 보고 괴물이다 하고 도망가더라고요. 괴물이다 하고요. 저쪽에서 막 뛰어오더니 은총이가 그 못 걸을 때였었는데 유모차 타고 있었는데 은총이 앞에서 딱 쓰더니 괴물이다 하고 도망가더라고요. 이마트를 갔는데 어떤 아들 2명에서 아빠하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그냥 저쪽에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은총이 앞에 지나가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제 사람 맞아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여자아이는 저한테 막 뭐라고 그래요. 아저씨, 얘 얼굴 왜 이렇게 더러워요? 좀 씻기세요. 저한테 그래요. 그래, 저 정말 이 세상 밖으로 안 나오려고 그랬어요. 이 세상 밖으로. 예. 근데 우리 은총이에요. 예. 그래서 전 정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욕을 좀 잘해요. 제가 살벌스럽게 욕을 좀 전라도에 막 아유 제가 답답하네요 정말. 욕을 좀 잘했는데 그 은총이 이상하게 쳐다봐 주시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욕하고 싶고 정말 그리고 제가 키가 1m 82예요. 반올림해서 1m 80인데 저 고등학교 때랑도 막 저 잘 못 건들고 제가 좀 싸움도 좀 잘했어요. 제가 막 때려주고 싶었는데도 현실에서 그렇게 하면 저 경찰서 갈 거 아니에요. 범죄자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총이의 그 부름으로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 은총이 정말 희망의 아이콘으로 만들어 봐야겠다. 이 세상 사람 그 따가운 눈총 시선들 정말 사랑스러운 눈으로 한번 바꿔봐야겠다 해서 이제 시작한 것이 이제 대장정. 이 사진 좀 이렇게 싹싹 넘겨주시겠어요? 저희 대뇌방구절 때 수술했던 수술 잘 됐어요. 저게 잠깐만요.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얼굴 수술 지금까지 총 7번 했어요. 그 점 빼보셨죠? 그런 것처럼 저거 레이저로 막 지지는데 제가 얼굴에 점이 좀 많았었는데 제가 한 50개 넘게 한 몇 년 전에 뺐거든요. 그래서 한 방, 두 방에서 50방 넘게 했는데 우리 은총이 저 수술 한 번 할 때마다 한 1,300방에서 1,500방 정도 굉장히 많이 아프대요. 의사들. 근데 저렇게 잘 웃어주고 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처음 났을 때 아니 그 다음 사진이요. 저기 이제 대장정. 해서 이제 은총이 정말 희망의 아이콘 한번 만들어보자. 사람들한테 한번 알려보자라고 해서 이제 시작한 것이 이렇게 대장정의 첫날이에요. 정말 저것도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그 다음 사진이요. 그래서 저게 제목이 뭔지 아세요? 우리 은총이 엄마가 지어준 제목. 짠한 뒤통수예요. 짠한 뒤통수. 그 다음 사진이요. 저게 그 아침에 그러니까 그 전날에 라면 먹고 자서 얼굴 부은 것이 아니에요. 저게 제 얼굴 본 얼굴이었었어요. 저 100kg가 훨씬 늘게 넘었을 때 저 얼굴이 참 그냥 복스럽죠. 저희 마라톤 처음 저게 지난 마라톤인데 해서 이제 2009년도부터 이제 은총의 그 울림으로 해가지고 이제 2009년도 가을부터 이제 운동이라는 걸 정말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년 딱 준비해가지고 2010년 10월 16일 날 시사매거진 2580에 이제 방영이 됐는데 처음 은총이 데리고 있는 천인삼경에 도전해서 완주하게 돼요. 그 다음 사진 보여요. 얼굴 잘 봐요. 그 다음 사진이요. 쏙 빠졌어요. 한 20에서 30kg가 빠져가지고 다이어트 필요하신 분들 저한테 꼭 오세요. 제가 그냥 전날은 은총이 가족 그러니까 저희 가족의 정말 터닝 포인트가 됐던 그런 날이었어요. 전 정말 하나님께서 저렇게 큰 선물 기적을 저희한테 보여주시려고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1년 준비하면서 맨날 울었어요. 매일매일.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노래는 징그럽게 못하는데 찬양 부르는 거 좋아하고 기도도 잘 못하는데 그냥 아침에 은총이 엄마 출근시키고 나서 그 은총이 이제 그때 유치원 할 때인데 유치원 보내고 나서 집안일 좀 하고 제가 운동 시작하면서 이제 은총이 엄마랑 이제 역할을 바꿨거든요. 나가서 돈 벌어 그랬더니
우리 은총이 엄마 너무 착해가지고 돈 벌기 시작을 하고 제가 이제 주부 이제 반백수가 돼서 이제 주부가 돼가지고 이제 하기 시작을 했는데 아침에 이제 군산에 이제 보면 청암산이라고 있어요. 되게 낮은 산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한 바퀴 한 걸으면 뭐 천천히 걸으면 한 2시간 한 2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인데 거기 아침에 이제 가서 준비 운동하고 이제 그 산을 이제 뛰어다니기 시작을 해요. 예, 살 빠지려면 산 뛰어다니세요. 예, 뛰어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 긴 시간 동안 예, 나중에는 한 50분 정도까지 이제 주파도 하긴 했었었는데 그 시간 동안 저는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예,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나중에 정말 할 기도가 없을 정도까지 돼가지고 저는 주기도문을 막 저는 이게 자동이에요. 그냥 뛰면은 막 자전거 타거나 그러면은 정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2만 번까지는 해봤었어요. 근데 뭐 감히 말씀드렸는데 제가 뭐 적어도 한 5만 번 아니 한 10만 번까지는 외웠을 거예요. 운동하는 시간 내내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외워요. 그래서였을까요? 저 2010년 10월 16일 날 저 철인 선교회 지나고 나서 너무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너무나 많은. 근데 제가 가장 많이 좋아하는 기적이 우리 은총이를 이렇게 손가락질했었어요. 죄송해요. 괴물이다. 아저씨 좀 씻기세요. 얘 사람 맞아요. 이랬었는데 이 손가락이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은총이 멋있다고, 은총이가 멋있다고. 정말 저는 그냥 우리 은총이가 너무 좋아해서 뛴 것뿐인데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철인 대회 경기장에 가면 저희 은근 스타예요. 막 사진 찍자고 하고요. 막 은총이도 잘 찍어줘요 지금. 2010년 10월 16일 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영상 2580 영상에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제 서울에서 열린 철인 3종 경기. 어제 서울에서 열린 철인 3종 경기. 참가 선수 중엔 눈에 띄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을 태운 보트를 끌며 헤엄을 치고 수레를 매단 자전거를 타고 유모차를 밀면서 달리기까지. 36살의 박지훈 씨는 몸이 아픈 8살 아들 은총이를 데리고 극한의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은총이가 2살 때인 지난 2004년 왜 그러고 있어? 은총 오빠 산소. 잠든 은총이 입 주위가 갑자기 실룩거리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은총이 경기예요. 경련이 시작된 겁니다. 은총아, 깨봐. 아가. 5분 뒤 이젠 발과 손까지 떨리기 시작합니다. 경기를 할 때마다 한동안 숨을 쉬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이려면 코에 호수를 연결해 넣어줘야 합니다. 맛있어? 좋아? 안 울으려고 막 꼭 참는데도 내가 약해지니까 더 미안해요. 이렇게 막 더 막 이렇게 밝게 은총이한테 해주면 은총이가 힘을 더 얻을 텐데 내가 진짜 주문을 외워서 안 울어야지. 은총이 아빠가 눈물 나면 주문을 외워. 주문을 외워. 하지만 은총이 부모는 끝까지 치료에 매달렸고 3살 때 오른쪽 뇌를 떼어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왼쪽이라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다 왔어.
마지막 마라톤 10km를 해서 이거 아버지는 위대했습니다. 51.5km의 철인 3종 경기 올림픽 코스. 은총이 아빠는 4시간 반 만에 완주했습니다. 그가 고독한 자기와의 싸움을 마다 않고 결승점까지 달릴 수 있었던 건 그의 곁에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들 은총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날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진 좀 다시 보여주세요. 그 마지막 골인 장면이요. 배고프세요? 1시간 더 할게요. 농담이고요. 이제 결론이에요. 이제 목사님 항상 주일날 설교하실 때 자 이제 결론입니다 하면 진짜 저 좋았어요 뒤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 뒤에 보이세요? 저 뒤에 서 계신 철인분들. 저하고 은총이가 주인공이 아닌 저 분들이 주인공이었어요. 그 선수들이 대회에 나가면 뭐가 목표예요? 꿈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1등이잖아요. 막 박태환 씨든 김연아 씨든 뭐 누구 나가면은 그 금메달 따려고 나가잖아요. 근데 전날 했던 은총이랑 천인삼길 했던 저 철인분들은 1등이 목표가 아니었고 우리 은총이가 안전하게 완주하는 것이 저분들의 목적이고 목표였었어요. 원래는 한 500명 정도를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항상 걸리는 것이 은총이의 안전이었었어요. 300명을 줄이고 100명을 줄이고 50명. 그래서 결국에는 한 20명 정도로 이제 막 정말 잘하시는 분들만 막 줄여가지고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저는 수영 끝나고 알았어요. 아까 수영할 때도 같이 옆에서 이렇게. 저는 처음이고 전 운동을 되게 못하거든요. 처음이고 거기에 이제 은총이까지 이제 같이 모시고 하니까 얼마나 느려요. 느려 터졌어요 정말. 정말 걸어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분들은 워낙에 많이 해오셨고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먼저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시고 그 뭐 대통령 뭐 경호하거나 무슨 뭐 유명 연예인 뭐 분들 옆에 경호원들 많이 붙어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영을 할 때도 은총이 보트 옆에서 같이 수영을 해주시고 자전거를 탈 때도 옆에서 같이 이렇게 마라톤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4시간 20분 30분이 걸렸어요. 그렇게 해서 완주를 했어요. 저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꺾어서 들어가면은 이제 끝나요. 그래서 거의 다 와서 이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 정말 잘했다 지훈아, 너 정말 너 너무 잘했어. 너무 진짜 너 착해 죽겠다. 너는 힘들었는데 진짜 완주 잘했어. 그리고 은총이한테 그랬어요 속으로. 은총아 정말 수고했다. 아이고 정말 뭐 한 4시간 뭐 한 반 정도 뭐 부산 간다고 해도 그 가만히 앉아 있어 너무나 막 힘들고 피곤한 일이잖아요. 근데 저렇게 보트 위에서 트레일러 위에서 휠체어 위에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는 거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너무나 잘 견뎌줘서 은총아 완주하셨다. 너무나 고맙다. 아빠가 얼른 끝내고 가서 배고프지 맛있는 밥 사줄게. 이제 막 속으로 이제 그러고 있어서 이제 끝나요. 딱 들어가면 테이프가 딱 끊겨요. 근데 지금까지 저 그 4시간 20분 30분 동안 저분들이 뭐 하신 줄 아세요? 옆에 정말 보디가드처럼 이렇게 지켜주시면서 계속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저분들이 계속해서 은총이 아빠 힘내라고, 은총이 아빠 포기하지 말라고, 은총아 넌 할 수 있다라고. 근데 거짓말을 했어요. 거의 다 왔다고요. 예, 수영 끝났는데 거의 다 왔다라고 하고, 근데 막 한 사이클 한 10km밖에 안 지났는데 거의 다. 내가 진짜 내가 아무튼 계속해서 할 수 있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예, 정말 은총이 더 멋지게 생겼구나 막 그러면서 계속했어요. 그 힘으로 4시간 30분 동안 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왔어요. 정말 다 왔어요. 다 와가지고 막 혼자 막 자책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도 제 등 뒤에서 말씀하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어떤 분인지. 제가 이제 강연을 가면 이제 하나님 얘기를 못 하니까
저분 중에 한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도 예수님이셨을 것 같아요. 다 왔어요. 다 왔는데 제 등 뒤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은총이 아빠 이제 다 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은총이하고 은총이 단 둘이만 들어가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었는데 와. 에? 그러면 저렇게 그냥 뒤만 짤랑짤랑 이렇게 따라오면서 참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전날 정말 말도 안 되게 우리 은총이가 1등 했어요. 제가 2등하고. 근데 제가 지금까지 23번 했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 경기부터는 그냥 하다 얄짤없대요. 와 비켜라고 하고 그냥 뭐 그냥 비켜. 그래서 제가 그냥 꼴찌는 도맡아서 하고 있긴 하지만 항상 제 마음속에는 그냥 우리 아들이 한번 이렇게 뒤집고 들어가고 싶어요. 이렇게 항상 제 앞에 먼저 들어가니까 한번 이렇게 하고 싶긴 한데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려요. 막 저 처음에 2009년도 그때 운동 시작할 때 저는 운동을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도 잘 못하지만 지금도 힘들고 막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지금도 힘들면 저 때를 생각하면서 가끔 이렇게 뒤를 돌아봐요. 그러면 그곳에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것 같아요. 뭐 갖가지 모습으로 막 제 항상 주변에서 그러면서 같이 동행해 주시면서 포기하지 말라고 힘내라고 하시면서 항상 그렇게 함께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여러분 삶에 뭐가 놓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주변에 내 곁에 항상 계실 그 예수님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